저는 에세이에 제 의견을 넣긴 좀 한계점 부분 제외하고는 논의된 게 좀 힘들 것 같아서 딱히 뭐 보충될 부분은 없는 것 같고, 국민적 차원 부분에 넣을 부분으로는 기존에 논의됐던 그 교육적 측면에서 만약에 그 얘기를 쓴다면 그 법에 대해 뭐 전공 학부생처럼 이렇게 세부적으로 배우는 것보다 그냥 헌법이나 뭐 기초 법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원리 같은 거는 학교 차원에서 뭐 사회 교과목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의무적으로 할당을 해주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되게 이슈화가 많이 된 그런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이제 특별 교육 같은 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성교육 막 이런 교육 같은 걸 하는 특별 프로그램에, 그래서 그 사례를 이제 전문인들이 소개를 해주고 관련 이 법조문 같은 거를 이렇게 소개를 해주는 식으로 뭐 일주일에 뭐 1시간이라던가 한 달에 뭐 2번 정도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소개를 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네, 그리고 그 입법 청원과 관련해서 국민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방법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현재 그런 소통의 창구가 좀 부족한 편이긴 한데, 지금 청와대에서 하는 국민 청원 게시판이 되게 전 국민적으로 보편화가 많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활용을 해서 국민 청원 게시판에 뭐 입법 청원을 이제 카테고리를 새로 만들어서 거기서 같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보편성을 이렇게 따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제 차례인데요. 저도 에세이 부분에서는 뭐 딱히 제 의견이 들어갈 만한 것도 없고, 그리고 제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어서 저도 딱히 제가 건드릴 부분은 없다고 생각했고요. 저 국민적 차원에서 아까 청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입법 부분에 관련돼서 제가 말씀드리면, 저도 처음에 국민동의 청원에 참여를 유도시킨다라는 방향 쪽으로 가려고 했거든요. 지금 마찬가지로 저희 N번방 사건처럼 그 N번방에서도 국민동의청원을 활용해서 제1법안이 나올 수도 있었는데, 그게 조금 국회에서 본회의로 넘어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러한 국회라는 유튜브 생방송처럼 막 개인 방송처럼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생방송 같은 그런 법안에 대해서 생방송 같은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 반영이고, 그리고 일반적인 국민은 학교를 이미 다 졸업한 국민들이 대다수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구청이나 그런 데서 법 전문가를 초대해서 특강을 한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했으면 저는 좋겠다고, 국민 참여를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법무부에서 지금 막 법 교육을 하는 사이트 법사랑 사이버랜드 막 그런 거를 하고 있는데, 너무 그걸 제가 한번 봤는데 너무 초등학생, 중학생 위주더라고요. 그래서 법무부가 일반 국민들 좀 성인들을 위한 그런 교육적인 유튜브 채널을 하나 더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국민이 법에 대해서 더 인식이 높아지고, 이 법이 잘못되었구나라는 생각도 더 할 수 있게 참여율도 높아진다고 생각해서 그러한 유튜브 채널 개설 같은 것도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데요. 저는 일단은 그 원인이나 해결 이런 거 봤을 때 딱히 추가할 부분은 없었는데, 제가 좀 수정하고 싶었던 게 좀 더 말을 뭐라 해야 되지? 좀 더 정리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톡방에서도 별말 없어요? 이게
일단은 이거를 제가 나중에 카톡방에 보내드릴게요. 제가 쓴 게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뭔가 갑자기 원인에 대해서 왜 원인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는지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다고 느꼈고요. 그래서 그 원인을 어떻게 생각하게 됐는지를 저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썼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 댓글에 보내드릴 테니까 읽어보시면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아실 것 같은데 그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저도 국민적 차원을 생각해 봤을 때 교육 쪽을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 청수님이 말하신 거랑 비슷하게 좀 어릴 때부터 교육을 하거나 그래서 저희가 사실 법과정치라는 과목을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이제 배우는 사람만 배우고 선택을 하지 못하면 못 배우니까 그런 것도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법 자체가 우리 생활에 진짜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한 교육을 더 실현시켰으면 좋겠다고도 제가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사실 대학생이 되고 나서도 그런 캠페인이나 아니면은 뭐 토론 대회, 공모전 같은 것을 통해서 법대 사람들 말고도 좀 더 법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 가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전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잠시만요. 제가 쓴 사법부에 증거재판주의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원인 부분에서는 뭔가 이렇다 할 손댈 만한 조금 손대기가 힘들어서 해결책 부분을 어떻게 고쳐야 하나 좀 보다가 이제 사법부에서 증거재판주의를 해야 한다의 해결책 부분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제가 원래 심신미약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증거를 정확하게 확보하고라고 했는데 이게 좀 너무 두루뭉술한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독일 같은 경우는 사후에 혈중 알코올 농도를 체크를 다시 하던가 실험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는 방식을 재판할 때 적용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이따가 그 카톡에 보내놓을게요. 그래서 그런 방식을 통해서 시고인이 사건 당시 만취 상태였음이 인정되지 않는 한은 이 심신미약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고치고 싶고요. 그 해결책 부분을. 그리고 이제 국민적 차원에서는 사실 저도 교육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많이 하기는 했는데 뭔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행정부에서 교육을 해야 하는 그런 맥락으로밖에 잘 생각이 안 돼서 그쪽으로라도 일단 써왔거든요. 일단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가 대학에서 듣는 필수 교양 같은 과목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저희 학교 말고 아마 다 들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컴퓨터나 영어 같은 경우 그런 과목들은 아마 제가 알기로 정부에서 이제 할당량을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만큼을 꼭 수강해야 한다고. 그래서 그거를 제 생각에는 법률하고 정치 관련된 부분으로 대학생들이 수강해야 되도록 하는 것도 조금 강제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뭐 이게 시민 차원에서 참여를 통해서 뭔가 할 수 있는 방향은 아니긴 한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교육 측면에서는 이 방법이 생각이 났고요. 또 그 재판 방청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걸 제가 알고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서 사이트에서 찾아봤어요. 근데 그 중앙지법에선가 보니까 하루 인원 제한이 20명밖에 안 되고 재판 방청 프로그램이 참여할 수 인원 수도 너무 적고 현실적으로 그냥 국민들에게 이러한 방청할 수 있는 걸 알려준다기보다 그냥 정말 소수의 사람들, 관심 있는 사람들이 선착순으로 20명 이렇게 딱딱 들어가는 느낌이 강해서 이건 정말 관심을 갖고 참여하지 않으면 모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인원을 좀 확대하고 국민적으로 그냥 방청을 원하는 사람들의 인원이 좀 많아지더라도 그걸 수용할 수 있게끔 이 풀을 좀 늘렸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도 궁금해서 가보고 싶었는데 아직 한 번도 못 가봤다는 게 좀 아쉽네요.
그리고 나머지 제가 입법청원이랑 이런 거 관련해서 조금 찾아봤었는데 그 부분은 앞에 얘기한 분들이랑 너무 비슷한 것 같아서 이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저번에 교도소 그거 목적 실현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그 청소님 올리신 거에 안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어디에다가 추가할지도 잘 모르겠고 해가지고 현황이랑 한계점이랑 그 해결 방안 문장 조금 수정하고 추가할 거 좀 추가해서 써왔고요. 조금 있다가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에세이에서 부분은 솔직히 그 해결 방안 행정부 부분에서 이번 소극적 태도가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좀 1번이랑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잠시만요. 여기 보시면은 살짝 1번 내용이랑 2번 내용이랑 뭐가 다른지 좀 구분하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기 소극적 태도를 삭제하고 그냥 아예 1 검찰하고 그냥 검사의 실수가 인정되는 경우 단순히 주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그치지 않고 검찰 내부적 조치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법무연수원에서 교육 강화 등 여러 방법을 통해 실무 논의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그 법무연수원 교육 강화 등 여러 방법 여기 있잖아요. 여기서 저번 회의 때 제니님이 그 검찰 그 사이트였나? 법무연수원 그 사이트에서 보여주신 거 있잖아요. 그 회의 때. 그래서 그런 거 추가해서 이러이러한 현황이 이런 현황인데 이 점에는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 이런 식으로 실무 능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뭔가 이렇게 내용을 조금 더 추가해서 바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해결 방안 사법부 부분에서 그 2번에서 사람들이 판결에 납득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방안 써 있잖아요. 사법부 부분에서 2번에 맨 마지막에 사람들이 판결문을 읽고 사람들도 판결에 납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부분에서 그 저번에 이거 변호사님 자문 구하는 거 저희 얘기했을 때 이거 오령님이랑 또 어떤 분이 이거에 대해서 변호사님한테 자문을 구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혹시 이거 자문을 구해보고 만약에 이거 추가할 내용이 있으면 더 좀 추가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또 국민적 차원에서는 앞에 얘기했었던 분들이랑 똑같이 생각을 한 거여서 그냥 저도 시민교육 활성화에서 초중부터 고등까지 교육과정 내에서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같은 방식으로 추가를 해가지고 국민투표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또 강조하고 국민들의 법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법 체계를 바꿀 수 있고 법이 개정될 수 있다는 것을 예를 들어서 저 뭔가 그냥 얘기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성폭력 특례법이 변화한 과정과 윤창법이 개정된 그런 과정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주는 방식으로 교육을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전 여기까지. 저는 그 새로 뭐 집어넣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딱히 할 말이 없고요. 그 국민적 차원에서 이제 얘기를 하자면 그 조두순 사건 같은 데에서도 주치감형에 대한 논의가 계속 있었는데 그 주치감형에 대한 논의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논란을 빨리 없애야지 그 더 억울한 피해자가 안 나오는데 그 생각한 게 저는 뭐 가장 상투적이지만 아니 가장 기초적이지만 가장 궁극적인 수단이 투표에 대한 참여를 독려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첫 번째는 이제 그거고 뭐 두 번째는 앞에서도 나왔듯이 국민청원 같은 거를 통해서 뭐 여론을 일으키는 거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솔직히 재판 영상 같은 걸 보다 보면은 이제 저희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재판 과정을 뭐 사법부 같은 데서 새로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법 그 언어 같은 거를 소개해주고 왜 이렇게 그게 나왔는지 이런 거를 좀 짧게 이렇게 편집을 해갖고 내보내주면은 법에 대한 관심을 좀 더 가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 의견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분이 형중님인데 혹시 얘기하는 거 가능하세요? 바뀐데? 저 근데 카톡으로 보내드려도 돼요. 쓴 게 있거든요. 상관없.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그 해결 방안은 이제 그 국민적 차원에서 해결 방안은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 시민교육에 초점을 맞췄고 국민들한테 필요한 게 이제 관심과 감시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이루어지려면 이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배울 수 있는 법 과목이나 아니면 이제 법조인들을 통해서 특강을 해서 그 유튜브 링크 있잖아요. 보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활성화는 안 돼 있는데 유튜브에 그렇게 잘 정리해서 그런 기초적인 지식 같은 것도 올려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올려봐서 해결 방안은 비슷하고 그냥 에세이에 대한 거는 이제 제 생각인데 이제 해결 방안에 이제 국민적 차원을 넣었잖아요. 거기서 이제 생각을 한 게 국민 그 이제 괴리 원인 보면 이제 문제 제기랑 이제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냥 좀 다른 측면으로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국민들에게도 그런 괴리 원인 그 찾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에서 시작을 했고 그냥 이 국민의 법감정이라는 게 되게 어떤 이렇게 전문적인 그런 법 지식으로 이루어진 그런 것보다 되게 도덕적인 감정이 크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이제 어린 아동 상대로 그런 끔찍한 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어떤 사실관계, 어떻게 재판 과정이 이루어지는지도 상관 안 쓰고 그냥 그런 도덕적인 호소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에세이에 그런 부분도 원인에 그런 부분도 좀 넣어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을 조금 써봤어요. 네. 저는 에세이 이 부분이 그 국민들의 이거 형중님이랑 비슷한데 국민이 법감정이 어떻게 됐느냐 이거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워딩을 하거나 좀 추가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제가 헌법연구에 이거 저널 쓰기 참여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법철학이라고 교과서를 주셨는데 여기에 이런 문구가 나와요. 살인죄의 형량처럼 사형부터 집행유예 판결까지 가능하도록 그 범위를 넓게 정한 것은 법적 안정성보다 구체적 정의를 고려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국민들의 구체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 양형의 범위를 넓히자. 이거에 근거로 이 책을 써먹고 그리고 이 구체적 정의를 고려한 것이라는 게 아까 형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덕 문제에 더 가까운 정의라고 저희가 정의를 내리고 그 다음에 이런 어구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런 어구? 이런 문구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거는 뭔가 감이 안 잡히시다면은 이거 제가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 국민적 교육, 시민교육 차원에서 말씀드리자면은 이거 저번에 보내드린 건데 양형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양형 체험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거 다들 해보셨나요? 근데 제가 이거 몇 번 해봤는데 이게 대표적인 카테고리 하나밖에 없고 그냥 큰 틀로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뭔가 좀 한계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여기서 홈페이지에서
나오는 설명을 보자면은 양형의 기본 원리와 절차를 배울 수 있다고 하고, 근데 저는 한 번밖에 안 남았는데 이거를 왜 찾아왔냐면 당시 최고 법정형이 15년임에 비추어 보면 12년은 아예 낮은 형량이 아니거든요. 정말 터무니없는 형량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법적으로 최고로 줄 수 있는 형량 15년에 법적으로 최고로 줄 수 있는 형량에서 추가로 1년을 더 줌에도 불구하고 솜방망이 처벌이다. 얘네들은 이거를 이 사건의 무게를 가늠하지 못했다. 사건의 무게를 모르고 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여론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시민 교육이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이 양형 절차가 어떻게 되고 그리고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알면은 아, 그래도 얘네가 좀 생각을 하려고 했구나. 이런 생각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시민 교육 측면에서 또 유튜브 채널, 그 대한민국 대법원 채널이라고 있는데 네, 거기서 아까 영학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법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고요. 그리고 이 재판 과정에서 어떤 원리로 했는지 재판이나 판결문을 설명해 주기도 하고, 그리고 그 언어도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 에세이도 말했고, 그 시민교육 차원도 같이 말을 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뭔가 궁금하신 분, 아니면 뭐가 좋았다, 아니면 뭐는 이렇게 보충해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의견 있으신 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입법청원 말씀 먼저, 그 처음에 좋았던 점은 그 사회교과목 그거를 집어넣어서 죄송해요. 집어넣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한다. 이거는 정말 괜찮은 것 같은데 그 청와대 국민청원에다가 입법청원 카테고리를 따로 만들어서 한다는 거는 지금 국회청원이라고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입법부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그 국회청원이라고 따로 있어서 그러면 그거를 넣는 대신 이거를 넣는 건 어떨까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그냥 알고는 있었는데 저번에도 말씀해 주신 그런 게 있어서 근데 그 부분은 되게 저희 법 전공생들도 초반에는 잘 모르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되게 대중성 그러니까 보편화가 잘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대로 놔두고 청와대 이제 국민청원 게시판에 그래서 두 개를 이제 병렬적으로 운영을 하는 방식으로 하면 좀 더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의견을 내게 됐습니다. 뭔가 지금 보충할 점을 말씀드리면 좀 웃기긴 한데 제 생각에는 그 대통령령이 있고 아니면 대통령이 입법을 제안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그거를 넣는 건 어떨까요?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 입법을 제안하는 게 제안하는 게 그 국회의원도 있고 그리고 뭐 여러 명 있는데 국회의원 있고 크게 대통령 이렇게 둘 다 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그쵸. 그래가지고 뭐 그리고 대통령도 대통령령이라고 따로 정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 그걸 이용한 입법 청원 이렇게 해서 이걸 이용하는 건 어떨까 싶은데. 네, 제 생각에도 그 부분도 괜찮고 그리고 저기 국회의원분들도 같이 참고를 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굳이 따지자면 그 법이 그러니까 그런 청원을 한 국민은 그런 법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는 거지 특정 찝어서 이렇게 대통령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국회의원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두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이렇게 활용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한 게 이제 제가 써놓은 게 있는데 혹시 보내면 같이 좋을 것 같아서 보내드릴게요. 제가 교과서에서 배우는 거잖아요. 사실 법과정치 이런 게. 근데 그런 것보다 그거 찍을 걸 진짜 무서웠는데. 죄송해요. 잠시만요. 너무 시끄러운 것 같아요. 아니 교과서에서 배우는 것보다 약간 사회적이거나 실질적인 거에 대한 진짜 눈이 너무 무서워. 교육이 필요하다 생각을 해서 그래서 그 법과정치 너무 딱딱하잖아요. 뭔가 이론 중심인데 우리나라가 지금 법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제정하고 있고 지금 어떤 법을 제정하고 있고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거에 대한 우리 삶에 대한 밀접성 같은 걸 교육해서 좀 더 실현시킬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대학생이 되더라도 사실 관심을 갖는 사람만 가지니까 캠페인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토론 대회나 공모전 같은 거를 열어서 좀 더 같이 생각을 나누면서 관심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교육 차원으로 생각해 봤어요. 네, 저도 좋았던 게 그 대부분이 다 대학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졸업을 한 성인들이고, 그리고 그 성인들에게 교육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근데 그게 법과대학뿐만이 아니라 이 법과대학에서 배우는 그런 법적 마인드, 리걸 마인드가 필요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다른 단과 대학들이 대회나 공모전을 통해서 참여를 한다는 것, 이렇게 토론을 한다는 것, 그거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 질문할 게 있는데요. 그 아까 말씀하셨던 그 부분 중에 대외 원인에 국민을 넣는다고 하신 거는, 그리고 또 국민의 법 감정이 대부분 도덕적인 감정과 많이 연결돼 있다고 생각하셨다. 이 부분은 이 국민에게 어떤 잘못이 있다, 이 부분이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단 그거부터 아니, 짚고 넘어가고 싶거든요. 그렇기보다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왜 썼냐면 그 이제 기사 댓글들 찾아봤어요. 이제 조두순 사건에 관련해서 이제 기사를 보는데 이때 댓글에 되게 뭐라 해야 되지? 되게 분노한 그런 감정들이 실린 댓글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쓴 거지 잘못됐다기보다는 그냥 어떻게 보면 그런 법 감정에 대해서 그런 걸 많이 봤어요. 막 정부 뭐 하냐, 아니면 뭐 왜 이렇게 형량이 적냐, 막 우리나라가 이래서 문제다, 막 이런 식으로 이런 댓글들을 많이 봐가지고 잘못이기보다는 좀 그런 감정이 좀 그런 쪽에 많이 쏠려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썼습니다. 아,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는 이런 법에 관한 이런 판결에 봤을 때 분노하는 그 기준이 도덕적인 감정, 그러니까 도덕 윤리적인 감정에 상당히 연결돼 있는 게, 그게 문제라기보다는, 그게 국민들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부분을 헤아리지 못한 그 각종 기관 쪽의 문제가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런 전문적인 부분은, 특히 이런 도덕이나 윤리 같은 경우는 웬만한 모든 학문의 토대가 되는 학문인데, 이런 실생활에서의 이런 그런 감정들을 헤아리지 못하고 되게 그 관습이라고 해서 이해받을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을 미리 고치지 못한 부분은 되게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해서, 네, 그렇게 해서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네. 네, 제가 또 질문하겠습니다. 혹시 그 형준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그 당시에 이런 관습적인 것, 그리고 분위기, 최고 형량이 정해져 있었다는 이런 부분을 시민들이 알았으면 정말로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분노하는 감정이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분노하는 감정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어쨌든 그 심신미약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일반 형법을 적용함으로써 15년형이 최고형이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기나 사형 이런 게 아니라. 근데 만약에 국민들이, 이거는 좀 극단적인 예를 저도 그 기사 댓글을 많이 보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리고 저는 구글링을 하는데 구글링 특성상 되게 많은 사이트가 나와요. 그래서 그 사이트의 댓글 뭐 이런 것도 되게 쉽게 보게 되는데, 그거는 다 저거는 무기다, 저거는 사형이 마땅한데 어떻게 12년형이냐. 그리고 이 사건의 무게 자체가 뭐 진짜 초등학생 저학년인데 저학년을 거의 평생 장애를 안고 살게 만들었고 뭐 이런 건데, 무기 아니면 사형? 이 적당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한테 12년형은 많이 적다 이거죠. 근데 대신 그거를 암으로써 인해서 그 분노가 줄어들 거라고는 생각은 하진 않아요. 그냥 분노를 했어도
뭔가 사법부나 행정부, 정부나 사법부나 또는 입법부, 국회에 대한 분노는 줄어들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거에 분노를 가지는 대신에 이 범죄자에게 더 분노를 느끼지 않을까. 만약에 그런 과정을 알게 된다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하고 오늘 해야 될 거는 제가 카톡에 올려드릴게요. 사실 별거 없는데 오늘 해야 될 거는 카톡에 올려드리고 그러면 회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